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시 토크입니다. 지역의 미래가 아이들에게 있다면 그 아이들을 이끄는 건 교육의 힘일 겁니다.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미래를 주도할 수 있도록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게 우리 몫이겠죠. 전라북도 교육을 위해 30년 넘게 활동하신 차상철 참교육희망포럼 상임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생을 중고등학교 교사로 또 교육행정가로 살아온 참교육 희망포럼 대표 차상철입니다. 요즘 농사철이라 모내기 하느라 많이 바쁘시죠. 농사일을 하는 것도 교육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식물과 동물을 기를 때 생명을 존중하고 지극한 정성이 필요하듯이 교육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육자와 우리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서로 소통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농부가 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임하겠습니다. 1981년부터 좀 그 수학 선생님으로 교편을 잡고 시작하셨는데 네. 어느덧 40년 가까이 이렇게 현장에서 아이들을 좀 가르치신 것 같아요. 예, 예. 이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현장에 계시면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제가 첫 발령제에서 있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거든요. 네. 지난 백운중학교로 첫 발령을 받았는데 네. 저도 열심히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네. 그런데 첫 번째 졸업생을 배출하고 나서 네. 그 아이들 중에 상당수가 고등학교를 지나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때만 하더라도. 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지나가지 못하고 공부를 잘 하더라도 사회에서 고통받고 어려워하면서 힘들어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야기하는 그 모습들을 대하면서 네. 교사로서 저 역할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사실은 가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교사의 역할이 단순한 가르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거, 네. 이것도 중요한 교육의 몫이구나, 이런 깨우침을 얻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교육운동에 뛰어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교육 현장 밖에 있었더라면은 예. 못 보고 지나칠 현실이었을 텐데 예, 예. 이 40년 넘게 교육 현장에 계시면서 그런 좀 불합리한 구조를 보시고 그거를 좀 직접 몸소 바꾸고 싶어서 운동까지 하셨다. 예,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좀 그 대표님 양력을 좀 살펴보니까 예, 예. 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북 지부장을 역임하셨고 예. 전북 교육연구정보원장 거기다가 학교법인 이사장 등을 좀 지내오셨는데 이 양력을 봤을 때 전라북도 교육 현실을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서 좀 지켜보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이 전북 교육 현실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전북은 네. 농도입니다. 네. 농촌 교육 문제가 가장 심각해요. 네. 특히 이제 출산율 감소, 네. 또 학력 인구 감소로 인해서 농촌 학생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한 학년에 한 명인 경우도 있고 네. 전체 학생이 10명 미만인 학교도 상당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교육적으로도 아이들의 사회성 신장이나 이런 데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네. 폐교육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네. 사실 학교는 지역의 문화와 또 역사의 공간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지역사회의 구심 역할을 하고 있어서 네. 또 없어져서는 안 될 중요한 공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풀어갈 것인가. 그러면서 농촌의 학교들이 정상화하도록 하는 것. 네. 이것이 가장 전라북도 교육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코로나19가 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교육 현장에도 좀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등교와 온라인 수업을 좀 번갈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운 학생들이 좀 많던데 네. 이 도내에서 좀 이와 관련된 연구나 대책이 좀 마련되지 않은 걸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좀 대표님 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은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 문제를 강조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사실은 학교가 문을 닫는 학교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네. 이게 길어지면서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생겨가지고 네.
교육의 질 저하와 네. 또 계층 간의 학력 격차 네. 이게 굉장히 심화되고 있어서 네.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팬데믹 상황은 앞으로 일상화될 수가 있거든요. 네. 굉장히 길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과 교사가 서로 마주보고 네. 대면하면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그 아이들의 하나하나의 문제를 볼 수가 있고 네. 또 아이들의 어떤 발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차원 속에서 대면 교육이 꼭 필요한데 그래서 항상 일상적으로 아이들이 등교할 수 있는 조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아, 조건이요. 예, 예. 예. 그 고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농촌이나 또 주변의 학교들은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아주 적은 학교들도 있고 네. 아주 또 밀집되어 있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밀집되어 있는 학교들은 등교하고 싶어도 등교를 못하지 않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학생들이 전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네. 교사를 재배치하고 또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도록 버스 같은 것들을 배치해서 네.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등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대책으로 대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우리 전북 지역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인구 문제인데 네. 이 인구 문제도 좀 교육 분야에서도 좀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이 대학교만 선택을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인서울 네. 하겠다 이런 말로 인해서 탈전북을 하는 인재들이 좀 많은데 이러한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교육 정책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네.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네. 대학의 문제를 떠나서 네. 우리 지역의 소멸과 연결돼 있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역 제약을 살려내야 지역이 살아날 수 있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그런 측면 속에서 먼저 우리 지역 대학에 가는 네. 우리 지역 출신 학생들, 네. 이 지역 학생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네. 대학 등록금을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는 예. 이런 제도를 추진해 나가야겠다. 어쩌면 인센티브를 좀 학생들한테 줌으로써 그렇죠. 예. 유인책으로서 이렇게 오게끔. 예.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이 네.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우리 지역 대학을 가서 네. 우리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 아, 예.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지역 고등학교 출신들이 지역 대학을 갈 때 네. 대학 등록금을 폐지하는 이런 제도를 예. 저희 공약으로 네. 이번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네. 이제 우리 지역인들이 지역에 그대로 남아서 우리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 네. 이런 구조가 형성되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지역 대학이나 서울의 대학이나 차이가 없어지겠죠. 네. 그러면 결국 대학 평준화로 가서 우리 지금 입시 경쟁 때문에 굉장히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모순이 입시 교육에 있거든요. 아, 예.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마련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다음으로 좀 살펴볼 문제가 이 전국적으로 좀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예. 기초학력 수준인데 예. 여기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고 어떤 좀 대안책이나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예, 예. 기초학력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네. 통계상에 나타난 수치는 네. 소위 이제 우리 전북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소위 일제고사라고 그러죠. 예. 저 학생들한테 똑같이 시험 보기 위해서 줄 세우는 네. 이런 교육에서는 좀 벗어나자 해서 네. 사실은 일제고사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수치상으로 아주 굉장히 낮은 수치로 나타난 것이죠. 기초학력이. 네. 근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이죠. 네. 그래서 저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싶어요. 네. 특히 이제 교사들을 1+1 한 학급에 2명의 교사를 배치해서 아, 예. 좀 기초학력을 이렇게 따라가기 힘든 학생들. 네. 이게 좀 빨리 터득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네, 좀 더디게 터득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같은 반 안에. 사실은 같은 예. 반 안에도 네, 네. 그게 다 중요하거든요. 네. 그 더디게 하는 이걸 터득하는 학생들한테는 또한 교사를 배치해서 네. 기초학력이 다 같이 상승할 수 있도록 네. 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싶고 네. 두 번째로는 가장 학력에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네. 또래 집단이에요.
또래 집단이요. 친구들끼리 서로 잘 아는 것들을 다른 좀 부족한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거. 예. 이게 가장 효과가 크거든요. 예. 그래서 또래 집단 교육 이걸 통해서 극복해 나가야 된다. 네. 그래서 그런 맞춤형 교육을 저희들은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교육을 통해 가지고 네. 이게 사실 뭐 코로나 상황으로 더 학력 격차가 더 드러났다 이런 뭐 연구조사도 있는데 네. 그런 걸 통해서 하나의 해법을 제시하겠다. 그렇죠. 이런 맞춤형 지원 말씀이신 거죠? 체계죠, 일종의. 네. 그런 체제를 구축하겠다. 네. 또 좀 어느 좀 설문조사를 살펴보니까 네. 이 아동 삶의 질 지수를 좀 살펴보니까 이 우리 전라북도가 17개 시도 가운데 13위를 기록을 했네요. 근데 이 아이들의 뭐 교육 격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행복한 삶일 텐데 도내 어린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 좀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이 아동 행복 지수가 낮은 지역들 네. 대부분을 살펴보면 네. 우리 전북과 같이 재정 다립도가 좀 낮거나 네. 또는 복지 예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네. 여기의 학생들이 행복 지수가 낮은 것으로 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네. 아동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이러한 요인들에 대해서 통합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교육과 관련지어서 보면은 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래를 위해서 행복을 유보하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지금은 꼭 고통을 감수하자. 예. 이런 교육을 강요받고 있는데 네. 그런 교육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효과도 없어요. 네.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해야 네. 또 그게 뭔가 의욕도 가져야 그 교육을 정말 교육다운 교육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동의 삶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학교 가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의 다양한 그런 다양성을 살려주면서도 네.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행복 지수를 높이는 길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은 이제 등수로서 경쟁을 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정말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리고 유보했던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행복도 올라가겠다 이렇게. 그렇죠. 미래도 중요하지만 예. 현재의 삶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즐겁고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또 그 40년 동안 이제 교편에 계시면서 네. 우리 학생들의 삶도 좀 살펴보면서 한편으로는 또 교사로서 또는 동료 교사들을 살펴봄으로써 이 교권, 교사의 권리에 대해서도 좀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권이 침해받지 않는 환경 조성도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지금 학생 인권을 강조를 하면서 네. 교권이 침해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서로 대립적인 문제가 아니라 학생 인권과 교권의 문제는 상호 보완의 관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같이 가야 되는 네. 문제다. 예.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 네.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면 인권이라는 것은 나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네. 타의 인권도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인권 존중 문화가 학교에 형성되면 결국 학생들도 서로 간에 존중하게 되고 네. 교권도 존중이 되는 것들이. 네. 그럼 그렇게 가야 된다. 네. 근데 지금 그런 부분에 아직은 혼란기에 있다. 그런데 우리 학교 전체가 그런 인권 우호적인 문화로 바뀌는 네. 이런 것이 되어야 우리 진정한 학생 인권도 존중이 되고 네. 교권도 존중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실적으로 학부모들이나 또 학생들에 의해서 네. 교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제도적으로 단호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심각한 그런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사실은 교권 침해 이전에 네.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도록 네. 충분한 예방적인 그런 교육과 그런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네.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 교사이기 전에 학생이기 전에 사람으로서 네. 서로가 존중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스승과 제자로 만난 그 환경 자체에서 서로가 또 이 교권과 학생의 인권을 서로가 존중할 수 있는 문화로까지 네. 이어진다면 좋겠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시대 정신이 네. 옛날 통제하고 정정시키는 교육에서 네. 지금은 존중하고 협력하는 네. 그런 문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네. 그런 문화가 학교에 정착이 돼야 되는 것들이죠. 예. 그 최근에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 전라북도 교육감으로 출마하겠다고 공약과 함께 선언까지 출마하겠다 선언하셨는데 좀 자세히 어떤 공약들을 좀 준비하셨는지 이렇게 좀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아까 미래의 행복한 네. 행복을 위해서 현재의 어떤 행복을 유보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네. 지금 여기 이곳에서 내가 살고 있고 살아가는 그러한 아이들이 행복한 네. 그런 학교 시스템을 네. 펼치겠다. 예. 그런 생각이고요. 네. 그 방법으로 첫째, 네. 전북 교육 생태계의 대전환을 위한 협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협치 시스템. 네. 예. 그걸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를 했고, 네. 두 번째는 우리 팬데믹 상황에도 네. 문을 닫지 않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공약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 대학의 등록금 폐지를 추진하겠다. 네. 이게 저 차상철이 제시하는 중요한 공약입니다. 네. 그 첫 번째로 좀 말씀해 주신 그 협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게 네. 어느 뭐 기관과의 협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교육 생태계의 대전환은 네.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네. 하나는 지금의 지구가 굉장히 큰 위기를 맞고 있잖아요. 네. 이 지구의 기후위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우리 학생들이 정말 실천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이런 정말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네. 교육이 올바른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교육 생태계를 시대 정신에 맞게 네. 다시 대전환을 하겠다. 사실 바꿔 말하면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앞으로 좀 어떤 후보들과 경쟁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스스로 이런 분야만큼은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 좀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저의 가장 큰 강점은 네. 현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성. 네. 예. 제가 현장 교사 출신으로 네. 누구보다도 학교 현장을 잘 알고 있다. 네. 저는 전라북도의 모든 학교를 한번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끊임없이 선생님들과 만나고 학생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네. 이런 것들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교육감은 사실상 모든 교육 정책의 중심을 학교 현장에 두고 네. 선생님들의 참여 속에서 중의를 모으고 또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하고 네. 또 지역 차원의 연결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 역량을 갖춰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경험이 있는 제가 정말 그런 점에 강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준비한 질문 모두 드렸는데 네.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1981년 초임 교사 시절부터 지금 완산학원 관선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현재까지 40년간 학교 현장에 몸담아 왔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땀 흘리며 축적한 소중한 저 경험과 경륜이 우리 지역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식물을 재배함으로써 자라고 인간은 교육을 함으로써 사람이 된다. 루소가 남긴 말인데요. 인간에게 교육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달라진 세대만큼 더 나은 교육 현장을 위해 노력하는 일 역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임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헬로우 슈토크 전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